환자들한테 민망하잖아요. 냄새까지 나는데 어떻게 우리 병원에서 청소해요? 찰싹 병원 3층 복도에서 며느리 유라가 시어머니 경혜의 뺨을 때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쳐다보는 가운데 68세 경혜는 뺨을 움켜쥔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68년 인생 처음 당하는 공개적인 모욕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유라는 몰랐죠. 자신이 때린 그 청소부의 진짜 정체를요. 그리고 다음 날 병원의 본사 감사팀이 급습하는데 과연 이 병원은 어떻게 될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어머니,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명성병원 3층 복도에서 간호사 유라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청소복을 입은 68세 경혜가 바닥을 닦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유라야, 무슨 일이니? 유라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경혜의 팔을 잡아 구석으로 끌고 갔습니다. 복도 끝 비상구 앞이었죠. 환자 보호자 몇 명이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이 병원에서 일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유라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경혜는 손에 든 걸레를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나도 생계가 있어. 일은 해야지. 생계요? 우리가 용돈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건 너희 돈이고 난 내 돈으로 살고 싶단다. 경혜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유라의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졌어요. 명성병원 흉부외과 과장인 남편 태준의 어머니가 같은 병원에서 청소 일을 한다는 사실이 유라에겐 치욕이었죠. 시어머니 때문에 저희 체면이 얼마나 구겨지는지 아세요? 유라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떨림은 더 심해졌어요. 환자들이 다 알아요. 김 과장 어머니가 청소한다고. 경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며느리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유라는 그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복도로 돌아섰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유라야? 복도에서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30대 중반쯤 보이는 여성이 손을 흔들며 다가왔어요. 유라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어머, 혜진아. 오랜만이다. 유라가 억지로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혜진은 유라의 고교 동창이었어요. 명성병원 VIP 병동에 입원한 재벌 2세의 부인이었죠. 그래, 우리 시아버님이 입원하셔서 너 여기서 일한다며? 응, 간호사로. 두 사람이 반갑게 포옹했습니다. 혜진의 시선이 비상구 쪽으로 향했어요. 청소복을 입은 경혜가 보였죠. 혹시 저분이 시어머니세요? 유라의 미소가 굳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아, 네. 어머, 인사드려야지. 혜진이 경혜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유라가 황급히 혜진의 팔을 붙잡았어요. 아니야, 괜찮아. 시어머니 바쁘셔. 그래, 그럼 나중에 인사드릴게. 혜진이 손을 흔들며 복도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유라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어요. 손이 떨렸죠. 얼굴이 또다시 붉어졌습니다. 맞죠? 유라가 경혜에게 다시 다가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친구들까지 다 알아요. 이렇게 창피를 당하면서 살라고요? 청소가 뭐가 그렇게 창피한 일이니? 시어머니. 유라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찰싹 유라의 손이 경혜의 뺨을 때렸습니다. 복도에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지나가던 환자들이 멈춰 섰습니다. 간호사들도 돌아봤죠. 청소부 주제에 의사 가족 행세하지 마세요. 유라의 목소리가 복도 전체에 퍼졌습니다. 환자들한테 민망하잖아요. 냄새까지 나는데 어떻게 우리 병원에서 일해요. 경혜는 뺨을 움켜쥔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저기, 저 간호사 김 과장 부인 아니야? 맞아. 시어머니한테 저러면 안 되는데. 유라는 주변 시선을 의식했는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말은 멈추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우리 병원에서 청소하시면서 제 남편 체면은 생각 안 하세요? 제발 그만두세요. 경혜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뺨의 열기를 느끼며 서 있었어요. 68년을 살면서 이런 수치심은 처음이었죠. 유라가 돌아서서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경혜는 천천히 걸레를 주워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무릎을 꿇고 다시 바닥을 닦기 시작했죠.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안쓰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그날 저녁 경혜는 작은 월세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뺨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손으로 만져보니 아팠습니다. 하지만 육체적 고통보다 마음이 더 아팠어요. 경혜는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3번 울렸죠. 여보세요? 오빠. 경혜야, 왜? 울었어?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었습니다. 경수는 동생이 우는 소리를 금방 알아챘어요. 아니, 괜찮아. 거짓말하지 마. 무슨 일이야? 경혜는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오늘 며느리한테 뺨 맞았어. 뭐? 경수의 목소리가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당장 변호사 보낼까? 경찰에 신고해. 아니야, 오빠. 그럴 필요 없어. 무슨 소리야. 며느리가 때렸는데. 경혜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밤거리에 불빛이 보였죠. 오빠, 명성병원 우리 그룹 병원이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경수가 대답했어요. 응, 백양그룹 계열사야. 왜? 좀 조사해줘. 조용히. 경수는 동생의 목소리에서 뭔가 결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20년 넘게 서로 간섭하지 않고 살았지만 이번은 달랐어요. 알았어. 내일 당장 움직일게. 고마워, 오빠. 전화를 끊고 경혜는 다시 거울을 봤습니다. 부은 뺨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경혜는 20대의 재벌가를 떠났습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였죠. 오빠 경수가 회장직을 물려받는 대신 경혜는 평범한 삶을 택했어요. 평범하게 사랑하고 결혼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아들을 키웠어요. 재벌가 도움 없이 청소일로 태준을 의대에 보냈죠. 오빠도 동생의 뜻을 존중해 평생 연락만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어요. 다음 날 아침 경혜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어요. 뺨의 부기는 조금 가라앉았지만 여전히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죠. 경혜는 청소복을 입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명성병원 지하 직원 통로로 들어섰어요. 청소팀 사무실에 도착하니 팀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혜 씨, 잠깐 얘기 좀 해요. 네, 팀장님. 팀장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말을 꺼내기 망설이는 듯 했어요. 어제 3층에서 일 있었다며? 경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팀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간호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경혜 씨를 3층에서 빼달래요. 경혜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죠. 어디로 배치되나요? 지하 주차장하고 창고 쪽으로요. 미안해요. 내가 어쩔 수가 없네. 괜찮습니다. 경혜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팀장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괜찮아요? 지하는 환경이 좀. 네, 괜찮아요. 일은 어디서든 똑같으니까요. 경혜는 청소 도구를 챙겨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지하 주차장은 어두웠어요. 차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들었고 배기가스 냄새가 코를 찔렀죠. 창고는 더 열악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환풍기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경혜는 묵묵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으론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이곳이 오히려 기회라는 생각이었어요. 지하에선 아무도 자신을 주목하지 않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경혜는 직원 식당으로 가지 않고 지하 창고에 남았어요. 도시락을 꺼내 먹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창고 한쪽에 오래된 서류 상자들이 쌓여 있었어요. 경혜는 상자를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오래된 환자 기록, 폐기 예정 서류들이 가득했죠. 그중 한 상자에서 이상한 파일을 발견했어요. 제약회사 이름이 적힌 봉투들이었습니다. 경혜는 핸드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어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요. 오후가 되자 경혜는 청소팀장을 찾아갔습니다. 팀장님, 부탁이 있는데요. 뭔데요? 야간 근무할 수 있을까요? 야간 근무요? 왜요? 낮에 병원이 너무 복잡해서요. 밤이 더 조용하고 일하기 편할 것 같아요. 팀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마침 야간 근무자가 부족했어요. 내일부터 밤 10시에 출근하면 돼요. 감사합니다. 경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획의 첫 단계가 시작된 거예요. 그날 저녁 경혜는 오빠 경수를 만났습니다. 병원 근처 조용한 카페였어요. 경수는 동생을 보자마자 얼굴을 살폈습니다. 뺨은 좀 나아졌어? 응, 많이 나았어. 경혜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경수는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명성병원 조사 시작했어. 이미 수상한 게 여러 개 나왔어. 뭐가 나왔는데? 흉부외과하고 성형외과 매출이 이상해. 작년 대비 30% 급증했는데 환자 수는 그대로야. 경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과잉 진료라는 얘기네.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제약회사 거래 내역도 이상해. 정상적인 납품 외에 의심스러운 금액 이동이 있어. 증거만 확보하면 돼. 내일 본사 감사팀을 보낼 거야. 오빠, 잠깐만. 경혜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아직은 안 돼. 조금만 더 기다려줘. 왜? 빨리 끝내는 게 좋잖아. 증거가 더 필요해. 확실하게 잡아야 해. 경혜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경수는 동생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내가 신호 주면 그때 움직일게. 고마워, 오빠.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경혜는 병원의 구조와 문제점을 설명했어요. 경수는 메모를 하며 들었죠. 그날 밤부터 경혜의 야간 근무가 시작됐습니다. 밤 10시 텅 빈 병원은 낮과 완전히 달랐어요. 조용했고 어두웠습니다. 경혜는 청소 도구를 들고 3층으로 올라갔어요. 흉부외과 병동은 고요했습니다. 간호사 몇 명만 당직을 서고 있었죠. 경혜는 복도를 조용히 청소하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들 태준의 과장실이 보였어요. 경혜는 주변을 확인하고 과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잠겨 있지 않았죠. 안으로 들어가 책상 서랍을 열어봤어요.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그중 한 파일에서 제약회사 명세서를 발견했습니다. 매달 입금되는 금액 내역이 적혀 있었어요. 경혜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갑자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경혜는 재빨리 서랍을 닫고 책상 밑으로 숨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불이 켜지더니 태준의 목소리가 들렸죠. 서류 놓고 갔네. 가져가야지. 태준이 책상에서 뭔가를 집어들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경혜는 한참을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경혜는 다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요. 그리고 4층 성형외과로 올라갔어요. 사돈 석환의 과장실도 같은 방법으로 들어갔습니다. 석환의 책상엔 환자 차트가 놓여 있었어요. 경혜는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수술 기록, 진료 내역, 환자 상담 기록까지. 그중 한 차트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환자가 단순 상담만 왔는데 수술 권유가 3번이나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환자는 거절했지만 석환은 계속 권유했던 거예요. 경혜는 이것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새벽 4시까지 경혜는 병원을 돌며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지하 창고의 폐기 서류, 약품 창고의 재고 기록, 간호사실의 환자 불만 접수 내역까지 모든 것을 사진으로 남겼어요. 다음 날 아침 경혜는 모든 자료를 오빠에게 전송했습니다. 경혜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으론 계속 다음 단계를 생각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경혜는 매일 밤 병원을 돌며 증거를 모았어요. 제약회사 리베이트 내역, 환자 과잉 진료 기록, 직원 갑질 녹음 파일까지 증거는 점점 쌓여갔죠. 어느 날 밤 경혜는 3층 간호사 휴게실 근처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틈으로 유라가 보였습니다. 요즘 시어머니 안 보이던데? 동료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유라가 대답했어요. 지하로 보냈어요. 3층에서 일하면 우리 남편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시어머니라고 다 똑같은 줄 알아요? 청소나 하는 분이랑 우리가 같은 대접 받을 순 없죠. 간호사들이 웃었습니다. 경혜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죠. 그저 조용히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혜는 오빠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엔 백양그룹 본사였어요. 회장실로 들어서니 경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 준비됐어. 경수가 책상 위에 두꺼운 파일을 올려놨습니다. 명성병원 감사 계획서야. 본사 감사팀 15명이 투입돼. 일주일간 병원 전체를 뒤집을 거야. 경혜는 파일을 펼쳐봤습니다. 세밀한 계획이 적혀 있었어요. 언제 시작하는데? 내일. 너만 동의하면 바로 움직여. 경혜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시작하자. 경수는 전화를 들어 비서를 불렀습니다. 감사팀장 강민호 불러. 잠시 후 문이 열리고 40대 남자가 들어왔어요. 강민호 팀장이었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명일 오전 9시에 명성병원 특별감사 시작해. 사전 통보 없이 급습하는 거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우리 이사님이셔. 이경혜 이사님. 강민호가 경혜를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경혜도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는 철저하게 해주세요. 하나도 놓치면 안 돼요. 염려 마십시오. 저희가 전문가입니다. 강민호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경혜는 그의 눈을 보며 말했어요. 특히 흉부외과하고 성형외과를 집중적으로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경혜는 본사를 나섰습니다.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오늘도 야간 근무가 있었죠. 그날 밤 경혜는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밤 9시였어요. 직원 통로로 들어서는데 누군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어머니? 돌아보니 태준이 서 있었습니다. 수술복을 입은 채였어요. 아들 수술 있었니? 네, 방금 끝났어요.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유라가 그러는데 3층에서 일 안 하신다며요? 응, 지하로 옮겼어. 왜요? 태준의 목소리에 불편함이 묻어났습니다. 경혜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내 며느리가 원했으니까. 어머니, 태준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경혜가 조용히 말했어요. 괜찮아. 엄마는 어디서든 일할 수 있어. 하지만 걱정하지 마. 엄마 건강해. 경혜가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지하로 내려갔어요. 태주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돌아섰습니다. 경혜는 지하 창고에서 청소 도구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건물 구석구석을 다니며 마지막 증거를 수집했어요. 마지막 준비를 완벽하게 해야 했죠. 새벽 2시 경혜는 지하 주차장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엘리베이터에서 사람들이 내렸어요. 유라와 동료 간호사들이었습니다. 야식 먹으러 나갔다 오는 길인가 봐요. 간호사 하나가 말했습니다. 유라가 경혜를 발견했어요. 눈이 마주쳤죠. 유라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요. 경혜는 아무 말 없이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유라 일행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경혜는 그들이 사라진 후에야 걸레를 내려놓았습니다. 새벽 5시 경혜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죠. 경혜는 눈을 감았습니다. 며느리 유라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자신의 뺨을 때리던 그 순간이 생생했죠. 청소부 주제에 의사 가족 행세하지 마세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경혜는 이불을 꽉 쥐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정각, 백양그룹 본사 로고가 새겨진 검은색 승합차 3대가 명성병원 정문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내렸어요. 총 15명이었죠. 맨 앞에 선 강민호 팀장이 병원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뒤따라 감사팀원들이 서류 가방과 노트북을 들고 움직였어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들 누구야? 백양그룹 본사 사람들 같은데? 강민호는 안내 데스크로 곧장 걸어갔습니다. 병원장님 계십니까? 접수 직원이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예, 계신데요. 누구시죠? 백양그룹 본사 감사팀입니다. 병원장님께 연락 좀 해주세요. 잠시만요. 직원이 황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5분 후 병원장이 허겁지겁 로비로 내려왔어요. 50대 중반의 남자였죠. 무슨 일이십니까? 병원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민호가 명함을 건넸어요. 백양그룹 감사팀장 강민호입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 병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특별감사요? 사전 통보를 받은 적이 회장님 직접 지시사항입니다. 사전 통보 없이 진행하는 게 원칙이고요. 병원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로? 최근 심각한 제보가 여러 건 접수됐습니다. 의료진 비리, 직원 차별, 환자 인권 침해 의혹까지요. 그건 오해이십니다. 오해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강민호가 팀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감사팀이 각자 맡은 부서로 흩어졌어요. 병원은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3층 흉부외과 과장실. 태준이 환자 차트를 보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감사팀원 2명이 들어왔어요. 김태준 과장님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백양그룹 감사팀입니다. 과장님 진료 기록과 수술 내역을 확인하겠습니다. 뭐라고요? 태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무슨 권한으로? 회장님 직접 지시사항입니다. 협조하시죠. 감사팀원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태주는 당황한 표정으로 핸드폰을 꺼냈어요. 장인어른 석환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장인어른? 태준아, 무슨 일이야? 본사 감사팀이 왔어요. 지금 제 과장실에. 뭐, 여기도 왔어. 석환의 목소리가 급하게 들렸습니다. 어떡하죠? 리베이트 내역이 발각되면. 조용히 해. 전화로 그런 얘기하면 어떡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태주는 식은땀을 흘리며 감사팀원들을 바라봤어요. 한편 4층 성형외과, 석환의 과장실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감사팀원 3명이 서류를 뒤지고 있었어요. 박석환 과장님, 작년 수술 건수가 전년 대비 35% 증가했습니다. 설명 가능하신가요? 환자가 많이 늘었죠. 하지만 병원 전체 환자 수는 그대로인데요. 그건 우리 과가 인기가 많아서. 감사팀원이 노트북을 열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환자 상담 기록을 보면 불필요한 수술 권유 사례가 다수 발견됩니다. 석환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날 오후 병원 전체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감사팀은 사무실을 봉쇄하고 컴퓨터를 압수했어요. 직원들은 하나씩 불려가 조사를 받았죠. 3층 복도에서 유라가 동료 간호사들과 수군거렸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감사팀이 온 거야? 모르겠어. 근데 흉부외과하고 성형외과를 집중적으로 보더라. 설마 김 과장님이랑 박 과장님이 문제 있는 건 아니겠지? 유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날 저녁 경혜는 평소처럼 야간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긴장감이 감돌았죠. 경혜는 지하에서 청소를 하다가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지나는데 회의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강민호 팀장과 병원장, 그리고 태준과 석환이 앉아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강민호가 서류를 탁자에 던졌습니다. 제약회사로부터 받은 금액 내역입니다. 김태준 과장님 설명해 보시죠. 그건 태준이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3년간 총 4억 8천만 원입니다. 불법 리베이트죠. 오해이십니다. 오해요? 증거가 다 여기 있는데? 강민호가 또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박석환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자 43명에게 불필요한 수술을 권유한 기록이 있어요. 석환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건 환자 안전을 위해서. 환자 안전이요? 차트를 보면 대부분 거절했는데도 계속 권유하셨더군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병원장이 식은땀을 닦았어요. 팀장님, 이건 개인의 문제 아닙니까? 병원 차원에선 병원도 책임이 있습니다.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니까요. 강민호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전 직원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겠습니다. 대강당에 모이시기 바랍니다. 경혜는 복도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경혜는 조용히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아무도 그녀가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있다는 걸 몰랐죠. 다음 날 오전 10시 명성병원 대강당에 전 직원 500명이 모였습니다. 의사, 간호사, 행정직원, 청소직원까지 모두 자리를 채웠어요. 경혜도 맨 뒷줄에 조용히 앉아 있었죠. 강민호 팀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프로젝터 화면이 켜졌어요. 안녕하십니까. 백양그룹 감사팀장 강민호입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이틀간 감사를 진행한 결과 심각한 문제점들이 발견됐습니다. 화면에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그래프와 표가 가득했어요. 흉부외과 김태준 과장, 제약회사로부터
3년간 4억 8천만 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했습니다.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태주는 뒷줄에 앉아 고개를 숙였어요. 성형외과 박석환 과장, 환자 43명에게 불필요한 수술을 권유했고 이 중 12명이 실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석환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발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 참관인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민호가 옆을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백양그룹 이사이시자 이번 감사를 직접 지시하신 분입니다. 이경혜 이사님입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청소복이 아닌 정장을 입은 경혜가 들어왔어요. 단정한 헤어스타일에 메이크업까지 한 모습이었죠.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맨 앞줄에 앉아있던 태준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어머니? 옆에 앉은 유라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석화는 의자를 붙잡고 일어서려다 주저앉았죠. 경혜가 단상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강민호가 마이크를 건넸어요. 경혜는 차분히 객석을 둘러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양그룹 이사 이경혜입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흉부외과 김태준 과장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장내가 더 술렁였습니다. 직원들이 서로를 쳐다보며 수군거렸어요. 저분이 이사라고? 청소하시던 분 아니야? 경혜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청소 직원으로 알고 계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청소 일을 했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CCTV 영상이 재생됐어요. 일주일 전 3층 복도 장면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유라가 경혜의 뺨을 때렸습니다. 찰싹 소리까지 또렷하게 들렸어요. 청소부 주제에 의사 가족 행세하지 마세요. 유라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환자들한테 민망하잖아요. 냄새까지 나는데 어떻게 우리 병원에서 이래요. 장내가 숨죽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유라에게 쏠렸어요. 유라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고개를 숙였죠. 경혜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 병원 3층 복도에서 제 며느리가 뺨을 때렸습니다. 경혜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청소부 주제에 냄새난다, 창피하다. 그런 말들을 들었어요.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옆 사람이 붙잡았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병원이 얼마나 썩었는지 확인해야겠다고요.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경혜가 밤에 병원을 돌며 찍은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저는 밤마다 이 병원을 돌았습니다. 청소하는 척하면서 증거를 모았죠. 제약회사 리베이트 명세서, 환자 과잉 진료 기록, 직원 갑질 녹음 파일, 모든 자료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태준과 석환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어요. 백양그룹은 제 오빠가 회장으로 있는 회사입니다. 경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20대의 재벌가를 떠나 평범하게 살기로 했어요. 아들을 혼자 키우며 청소일로 생계를 유지했죠. 장내가 더 조용해졌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어요. 제 손으로 아들을 의사로 만들었으니까요. 경혜가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하지만 제 며느리는 달랐습니다. 청소일을 창피하게 여겼고 저를 무시했죠.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 병원의 진짜 문제가 뭔지 밝혀내겠다고. 강민호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사님께서 수집하신 증거를 바탕으로 저희가 조사한 결과입니다. 화면에 새로운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김태준 과장, 불법 리베이트 외에도 수술 실적을 늘리기 위해 불필요한 검사를 권유한 사례가 27건 발견됐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박석환 과장,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수술을 우선적으로 권유해 환자들에게 과도한 비용을 부담시켰습니다. 석화는 완전히 무너진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강민우가 잠시 멈췄습니다. 병원 전체적으로 직원 차별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특히 청소 직원과 용역 직원에 대한 갑질이 만연했어요. 화면에 녹음 파일 목록이 나타났습니다. 간호사들이 청소 직원을 함부로 대하는 내용들이었죠. 유라의 목소리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청소나 하는 분이랑 우리가 같은 대접 받을 순 없죠. 장내가 다시 술렁였습니다. 유라는 완전히 고개를 숙이고 몸을 떨었어요. 경혜가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백양그룹 이사회는 결정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명성병원은 3개월 후 폐쇄합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렸어요. 폐쇄요? 병원을 문 닫는다고요? 환자들은 어떡하고요? 우리는요?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 건데요? 경혜는 손을 들어 정숙을 요청했습니다. 장내가 다시 조용해졌어요. 모든 환자는 백양의료원으로 무상 이송됩니다. 치료비도 백양그룹에서 부담할 거예요.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량한 직원들도 전원 재배치합니다. 백양의료원과 계열병원으로 옮기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괜찮은 건가요? 한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경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단. 경혜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비리에 연루된 직원은 예외입니다. 전원 형사 고발하고 민사소송도 진행할 거예요. 태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태준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어요. 이건 함정이에요. 어머니가 저를 함정에 빠뜨린 거잖아요. 경혜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함정이 아니야. 내가 한 일일 뿐이지. 저는 환자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지. 경혜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내가 받은 리베이트로 몇 명의 환자를 공짜로 치료할 수 있었을까? 내가 권유한 불필요한 검사 때문에 환자들이 얼마나 고통받았을까? 태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서 있었어요. 석환도 일어났습니다. 이사님, 저희에게 한 번만 기회를. 기회는 이미 드렸습니다. 경혜가 석환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환자를 돈으로 봤을 때, 직원을 차별했을 때, 제 뺨을 때렸을 때, 그때가 기회였어요. 유라가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단상 아래까지 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유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때렸어요. 장내가 숨을 죽였습니다. 경혜는 무릎 꿇은 며느리를 내려다봤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유라가 바닥에 이마를 대고 절했습니다. 어깨가 떨렸죠. 경혜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유라 앞에 섰어요. 한참을 말없이 며느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유라야. 경혜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일어나라. 경혜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유라는 떨리는 손으로 경혜의 손을 잡았어요. 일어섰을 때 유라의 얼굴은 눈물범벅이었죠. 너는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했어. 경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청소 일을 하는 사람은 무시해도 되고 의사나 간호사는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지. 유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가치는 직업이 아니라 마음에 있단다. 누군가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사람의 진짜 품격을 보여주는 거지. 네, 이제 알겠습니다. 유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늦었지만 깨달았다니 다행이네. 경혜가 유라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깨달음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란다. 경혜는 다시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어요. 김태준 과장과 박석환 과장은 즉시 의사 면허 정지 처분됩니다. 형사 고발도 진행할 거예요. 태준이 무릎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석환도 마찬가지였어요. 간호사 김유라는 간호사 면허는 유지되지만 명성병원에서 퇴직 처리됩니다. 유라가 비틀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동료가 붙잡아줬어요. 그 외 비리에 연루된 직원 12명도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명단은 개별 통보할 거예요. 장내가 다시 술렁였습니다. 직원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어요. 나머지 직원 여러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3개월 후 백양의료원으로 전원 이직됩니다. 급여와 직급은 더 좋게 받을 거예요. 안도의 한숨이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경혜가 화면을 바꿨습니다. 새 건물 설계도가 나타났어요. 백양의료원은 완전히 새로운 병원이 될 겁니다. 환자 중심, 직원 존중, 평등 의료를 실현하는 곳이 될 거예요. 화면에 여러 시설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청소 직원 전용 휴게실과 식당, 환자 권리 보호센터, 노숙자, 무료 진료소까지 만들 거예요. 뒷줄에 앉아있던 청소 직원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모든 직원은 평등합니다. 의사든 간호사든 청소 직원이든 똑같이 존중받아야 해요. 경혜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그게 제가 꿈꾸는 병원입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경혜는 마지막으로 태준을 바라봤어요. 아들, 엄마는 너가 환자를 살리는 의사가 되길 바랐어. 돈을 버는 장사꾼이 아니라. 태준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면허 정지 기간 동안 잘 생각해봐. 의사가 뭔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네, 어머니.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설명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혜가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강민호가 뒤따라 내려왔어요. 장내 직원들이 하나둘씩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뒷줄에서 한 청소 직원이 박수를 쳤습니다. 처음엔 작았지만 점점 커졌어요. 다른 청소 직원들도 박수를 치기 시작했죠. 박수 소리가 강당 전체로 퍼졌습니다. 간호사들도 행정 직원들도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경혜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강민호가 다가왔습니다.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에요. 팀장님과 팀원분들이 고생하셨죠. 앞으로도 할 일이 많습니다. 형사 고발 준비하고 병원 이전 절차도 진행해야 해요. 알고 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경혜는 강당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3층으로 올라갔어요. 일주일 전 뺨을 맞았던 그 복도였죠.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경혜는 그 자리에 서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일주일 전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찰싹 하는 소리, 유라의 차가운 목소리, 주변 사람들의 시선. 하지만 이젠 달랐습니다. 경혜는 더 이상 무시당하는 청소부가 아니었어요. 백양그룹 이사이자 이 모든 변화를 만든 사람이었죠. 경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하늘이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이 파랗게 개어 있었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명성병원은 폐쇄 준비에 들어갔어요. 환자들은 하나둘씩 백양의료원으로 이송됐고 직원들도 이직 절차를 밟았죠. 태준은 의사 면허 1년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사 처벌도 받았어요. 집행유예 2년이었죠. 석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라는 간호사 일을 그만뒀습니다. 명성병원에서 퇴직한 후 다른 병원에 지원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어요.
소문이 퍼진 거였죠. 어느 날 아침 유라는 작은 요양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구인 광고를 보고 찾아온 거예요. 간호조무사 모집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 40대 여성이 맞았습니다. 요양원 원장이었어요. 지원하러 오셨어요? 네, 간호사 면허 있습니다. 유라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원장이 서류를 살펴봤어요. 명성병원 근무하셨네요? 네. 유라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왜 그만두셨어요? 유라는 대답하기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병원이 폐쇄됐고 제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어떤 문제요?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폭력을 행사했어요. 청소 일을 하신다는 이유로요. 원장이 서류를 내려놨습니다. 유라는 고개를 숙였어요. 또 거절당할 거라고 생각했죠. 정직하시네요. 원장이 말했습니다. 대부분은 숨기려고 하는데 저는 더 이상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요. 유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게 됐어요.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하고 무시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요. 원장은 한참 유라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 요양원은 급여가 높지 않아요. 명성병원의 절반 정도예요. 괜찮습니다. 일도 힘들어요. 어르신들 기저귀 갈고 목욕시키고 식사 도와드리는 일이에요. 괜찮습니다. 배우고 싶어요.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부터 나올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유라가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원장이 그 모습을 보며 다시 미소 지었어요. 한편 태주는 서울 중심가 무료 급식소에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형사처벌 조건 중 하나가 사회봉사 300시간이었죠. 태주는 무료 급식소를 선택했습니다. 설거지통에 손을 담그고 그릇을 닦았어요. 기름때가 잘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손이 거칠어졌죠. 힘들지? 옆에서 자원봉사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젊은 사람이 이런 일까지 하려니 쉽지 않겠네. 배울 게 많아요. 태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슨 배울 게 있어? 설거지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요.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도요. 할머니가 태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착한 청년이네. 잘 될 거야. 태준은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물이 차가웠지만 참았어요. 어머니 경애가 평생 이런 일을 했다는 게 새삼 실감났죠. 점심시간이 끝나고 태준은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하니 유라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여보, 나 요양원 취직했어. 내일부터 출근해. 태준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 됐다. 힘내. 두 사람은 3개월 동안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의 교만함은 사라졌어요. 대신 겸손함과 반성이 자리 잡았죠. 백양의료원 개원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경혜는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새 병원 곳곳을 점검하며 준비 상황을 확인했죠. 이사장님, 노숙자 무료진료소 준비 완료됐습니다. 직원이 보고했습니다. 청소 직원 휴게실도 다 꾸몄어요. 소파랑 냉장고, 전자레인지까지 갖췄습니다. 잘했어요. 환자 권리 보호센터는요? 내일 상담사 2분이 오십니다. 경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건물을 돌아다녔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2층 청소 직원 휴게실에 들어갔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밝은 공간이었어요. 깨끗한 소파와 테이블, 커피 머신까지 갖춰져 있었죠. 경혜는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예전 명성병원 지하 창고와는 천지 차이였어요. 이사장님,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명성병원에서 청소 일을 하던 50대 직원이었어요. 혜숙 씨, 여기 마음에 드세요? 네, 이사장님. 꿈만 같아요. 혜숙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평생 청소 일하면서 이런 대접은 처음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일하시는 분들이 편해야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혜숙이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경혜는 그녀를 일으켜 세웠어요. 고맙긴요. 우리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두 사람이 미소를 나눴습니다. 개원식 전날 밤 경혜는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야경이 한눈에 보였어요. 불빛들이 반짝였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오빠 경수였어요. 내일 개원식 축하한다. 고마워, 오빠. 덕분이야. 무슨 소리. 내가 다 한 거지. 경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빠, 내가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걸까? 뭐가? 당연히 제대로 된 선택이지. 너 덕분에 세상이 조금 나아졌잖아.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 내일 봐. 축사 준비해 갈게. 응, 내일 봐. 전화를 끊고 경혜는 다시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시원했죠. 내일이면 새로운 시작입니다. 진짜 평등한 병원, 모두가 존중받는 병원을 만드는 거예요. 경혜는 그걸 위해 3개월간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백양의료원 개원식 날 아침. 하늘은 맑았고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병원 앞에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환자 중심, 직원 존중, 평등 의료. 경혜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손엔 여전히 굳은 살이 있었죠. 청소하며 생긴 자국들이었습니다. 경혜는 그 손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부끄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웠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입구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직원들, 환자들, 언론사까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누군가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경혜는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넓고 밝았습니다. 햇빛이 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어요. 한쪽 벽면에는 특별한 문구가 새겨져 있었죠.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직업이 아니라 마음이 사람을 만든다. 경혜가 직접 쓴 문구였습니다. 식은 1층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리를 채웠어요. 맨 앞줄에는 오빠 경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경혜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양의료원 이사장 이경혜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감회가 깊습니다. 68년을 살면서 가장 의미 있는 날이에요. 경혜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생 청소 일을 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어요. 제 손으로 아들을 키웠고 의사로 만들었으니까요. 청중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저를 다르게 봤어요. 청소부라는 이유로 무시했고 차별했죠. 심지어 제 며느리도요. 경혜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엔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잘못된 시선이 있다는 걸요.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백양의료원은 그런 차별이 없는 곳이 될 겁니다. 의사든 간호사든 청소 직원이든 모두 평등하게 존중받을 거예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1층엔 노숙자 무료 진료소가 있어요. 돈이 없어도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이죠. 2층엔 청소 직원 전용 휴게실과 식당이 있어요. 다른 직원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 거예요. 3층엔 환자 권리 보호센터가 있어요. 환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곳이죠. 경혜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 모든 게 완벽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시작은 할 수 있어요. 조금씩 세상을 바꿔나가는 거죠. 박수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그때 뒷문이 열렸습니다. 태준과 유라가 들어왔어요.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맨 뒷줄에 섰습니다. 경혜는 그들을 봤습니다. 하지만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소를 지었죠.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오셨네요. 경혜가 말했습니다. 제 아들 태준이와 며느리 유라예요.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태준과 유라는 고개를 숙였어요. 3개월 전 이 두 사람은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그 대가를 치렀죠. 경혜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죠. 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아들아, 며느리랑 앞으로 나오렴. 두 사람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단상 아래까지 왔어요. 지난 3개월간 뭘 배웠니?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환자가 돈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걸요. 유라도 이어 말했습니다. 직업이 사람을 정의하지 않는다는 걸 배웠어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도요. 경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배웠네. 그럼 이제 다시 시작하렴. 어머니.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면허 정지 기간이 끝나면 여기서 일해. 단 조건이 있단다. 무슨 조건이요? 환자를 돈으로 보지 말 것. 동료를 직급으로 판단하지 말 것. 그리고 매달 무료 진료소에서 봉사할 것. 알겠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야. 요양원에서 계속 일하면서 여기 환자보호센터에서 자원봉사하세요. 네, 어머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라도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경혜는 두 사람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태준과 유라가 그 손을 잡았어요. 세 사람의 손이 포개졌죠? 다시 시작하자. 이번엔 제대로. 네, 어머니.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청중이 모두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경혜는 아들과 며느리를 안았습니다. 식이 끝나고 경혜는 병원을 둘러봤습니다. 1층 무료 진료소에는 벌써 환자들이 와 있었어요. 노숙자, 저소득층 어르신들이었죠. 2층 청소 직원 휴게실에 들렀습니다. 해숙과 다른 직원들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이사장님, 직원들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편하게 쉬세요. 여기가 여러분 공간이에요.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해숙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평생 이런 대접 못 받았어요. 정말 꿈만 같아요. 꿈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경혜가 미소 지었습니다. 3층 환자 보호센터도 둘러봤습니다. 상담사 두 분이 준비하고 있었어요. 환자분들 불편한 점 있으면 언제든 말씀드리라고 하세요. 네, 이사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경혜는 병원 1층 로비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돌아갔고 건물은 조용했어요. 청소 직원 한 분이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경혜는 일어나 그분에게 다가갔어요. 수고하세요. 아,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청소 일했어요. 평생 했죠? 아, 네. 들었습니다.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니까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두 사람이 미소를 나눴습니다. 경혜는 로비를 걸어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시원했어요. 별이 떠 있었죠?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경혜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어요.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68년을 살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직업이나 지위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옵니다.
누군가를 깔보고 무시했을 때 그 상처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 어린 반성과 변화의 의지가 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죠. 청소부든 의사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겉모습이 아닌 진심으로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품격을 갖춘 인간이 됩니다. 오늘의 교만이 내일의 후회가 되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부터 서로를 존중하는 세상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